자, 그 다음에 신용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신용장에서 1번 양가로에 보시면 용어의 정의 나와 있는데요. 자, 신용장이란 하고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서 개설은행이 개설한다. 누가 요청해서? 수입자가. 수입자는 수출자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장으로 대금 지급하겠다고 계약서에서 약속을 했겠죠. 그래서 수입자가 자기가 자기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을 찾아가서 개설을 하게 된다. 자, 개설을 하고 나면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수익자의 서류 제시에 대해서 개설은행이 그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지급을 확약하게 된다. 그래서 신용장이랑 간단히 얘기하면 개설은행에 일치하는 제시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치하는 제시란 UCP에서 정의하고 있는 일치하는 제시예요. 그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UCP의 규정들과 그 다음에 국제표준 은행 관행에 일치하는 제시다. 요 세 가지에 일치해야 됩니다. 서류를 딱 냈는데 그 서류가 자, 그 통지된, 개설된 신용장의 조건과도 일치해야 되고요. UCP의 각각의 규정들하고도 다 일치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국제표준 은행 관행의 내용과도 일치를 해야만 일치하는 제시고 그래야만 수출자, 그 수익자는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용장의 이용 방법, 결제와 매입이라고 이렇게 나누는데요. 크게 나누면 신용장 결제하는 신용장과 매입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는 매입 신용장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결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영어로는 언어라고 썼지요. 자, 페이먼트라고 안 쓰고요. 신용장 쪽에서 대금 결제하는 건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자, 언어의 종류는 사이드 페이먼트, 데퍼드 페이먼트, 액셉턴스 세 가지였고요. 우리말로는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람지급은 일치하는 제시면 일람 출급 그 서류가 제시된 때에 심사가 끝나면 바로 지급을 하게 되는 이거는 동시지급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지급과 인수신용장이 우리가 Use and Sell C라고 부르는 기한부 신용장에 해당하는 거죠. 둘 다 나중에 돈을 받는다라는 것에서는 똑같은데 연지급은 은행이 연지급, 나중에 돈 주겠다는 연지급에 확약을 한 후에 만기에 지급하는 것이고 인수신용장은 그 환어음이 발행되죠. 그래서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에 지급한다. 둘은 기능적으로는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은데 얘는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고요. 얘는 반드시 환어음이 발행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인수라는 건 내가 만기에 대금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를 기재하는 걸 인수라고 하죠. 어디에다가? 환어음에다가. 반드시 인수신용장에는 환어음이 필요하고요. 연지급 신용장에는 환어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거 표현하면 안 되고요. 환어음이 절대로 발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둘이 똑같은데 환어음에 어떤 국가에서 세금을 붙인다 그랬어요. 인지세를 붙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연지급을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는다. 우리 앞에서 신용장 경우에는 제가 환어음이 발행되는 걸로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요. 매입 신용장인 부분입니다. 자, 매입 신용장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입 신용장에서는 환어음이 발행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거꾸로 생각하세요. 연지급에서는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는다. 연지급 신용장만은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는다. 그 이외의 신용장은 통상적으로 환어음이 발행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연지급만 예외다.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하고 또 대비되는 개념으로 매입이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매입 신용장이 가장 많이 나올 거고요. 자, 매입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지정은행 중에서 그 매입을 업무를 이행하는 은행을 또 매입은행이라고 부르고요. 자, 매입은행이 서류 및 환어음을 구매하는 행위다. 자, 매도인이 그 신용장의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과 관련된 서류를 사주는 행위다. 자,
나머지는 우리 앞에서 많이 읽어봤던 부분이니까 쭉 지나가고요. 자, 매입은행은 상환 청구권, 소구권, recourse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봐두시고 상환 청구권을 갖는다. 앞에서도 그림 보면서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꼼꼼하게 문장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양과로 보시면 신용장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자, 독립, 추상성, 서류거래 원칙 세 가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었습니다. 자, 신용장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건 신용장을 개설하게 된 원인 계약과 실제로 이제 이 원인 계약,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신용장으로 대금 결제하자라고 계약 체결한 내용 때문에 신용장이 개설이 되지만 일단 신용장이 개설이 되고 나면 이 원인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원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설은행은 일치하는 제시가 있으면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게 이 독립성에 대한 설명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추상성, 서류거래 원칙 한꺼번에 묶어서 보셔도 되는 부분이죠. 일치하는 제시, 신용장에서 대금 지급하게 되는 조건, 요거 어떻게 판단할 거냐. 실제 거래와는 동떨어져서 추상적인 서류만을 보고 대금 지급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신용장은 추상성이 있다 또는 신용장은 서류 거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심하게 얘기하면 신용장에서 사고 파는 것은 서류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과로 보시면 신용장 거래 절차와 당사자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우리 추심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 다 이렇게 그림을 직접 한번 좀 그려보셔야 됩니다. 서너 번 정도만 반복하시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 찾아가서 신용장을 먼저 개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용장을 통지은행을 통해서 수익자에게 통지를 해주게 되죠. 신용장 도착 통지를 해주게 되면 수익자가 서류를 선적을 하고 난 다음에 물품 선적을 하고 난 다음에 서류를 만들어서 환어음도 발행해서 자, 매입 신용장인 경우에는 그 매입은행에 찾아가서 제시하고 매입을 의뢰하게 되죠. 그러면 매입은행에서 서류를 심사한 다음에 환어음을 매입하고 매입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정은행은 서류를, 이 환어음과 서류를 개설은행 앞으로 넘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개설은행에서 개설의뢰인에게 환어음 및 서류 왔다라고 얘기해주고 서류 건네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 대해서 대금 결제하고 서류를 인수받게 되는 이러한 절차들 진행을 했었어요. 자, 여러분 한 서너 번 정도 계속 좀 반복을 충분히 해보시고 여기에 등장하는 당사자들, 은행들 쭉 정리하시고요. 순서도 반드시 여러 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